암행어사와 천냥짜리 그림. 암행어사 춘삼과 조수 춘자는 충청도의 어느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목적지인 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온종일 산길을 걷고 걸어 마을에 도착하는 것이라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야 춘자야, 거의 다 왔다. 잠깐만 섰다 가자. 예, 형님. 원래 암행어사의 길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계속 걷기만 하고. 춘자가 다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춘삼이 어이가 없다는 듯 춘자를 봤습니다. 야, 뭘 이 정도 가지고? 너는 그래도 쉬운 편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루 종일이 뭐냐, 응? 3일 4일을 내리 산길을 헤맨 적도 있다. 와, 그 길 잘 못 찾는 암행어사 분이랑 함께 하실 때 말이죠. 그래, 그 양반이 그 어찌나 길친지. 아유, 내가 생각만 해도 아직도 치가 떨리는구나. 예, 고생이 많으셨군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복받은 줄 알아. 나 같은 어사랑 다니는 걸 말이야. 예,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훌륭하신 어사님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사주실까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요. 그래? 그럼 또 내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지. 가자. 저 마을에서 가장 맛집으로 가자. 예, 가시지요, 어사님. 형님. 예, 형님. 그렇게 춘삼과 춘자는 열심히 마저 걸어서 드디어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한창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분주해 보였고, 크지도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왜 이 마을에 오신 겁니까요? 무슨 이유라도. 이유? 보통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것인데,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국밥 때문이지. 예? 국밥이요? 응, 여기 아주 훌륭한 국밥집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예. 훌륭한 국밥집이라. 그 엄청난 맛집인가요? 이렇게 굳이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찾아올 정도면. 가보면 알 게다. 자, 어서 가보자고. 예. 국밥 때문이라니? 저 암행어사가 국밥 찾으러 다니는 게 이게 맞나? 모르겠다. 춘삼은 신나는 발걸음으로 앞서 걸어나갔고, 춘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리곤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춘자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음매야.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사람이지, 사람. 사람 처음 봐? 자, 빨리 줄 서자고. 줄이 이렇게 길어도 말이야, 이 국밥집 회전이 워낙 빨라서 줄도 금방 줄 거야 아마. 예. 춘삼과 춘자는 황급히 줄의 가장 뒤로 섰습니다. 줄을 서 있으면서도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춘삼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근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어요? 훌륭한 국밥집이니까 그렇지.
아니, 얼마나 훌륭하면, 아니, 뭔 놈의 국밥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줄을 섭니까?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넷, 15, 19. 아이, 그 다음이, 20. 예. 21, 22, 23. 아유, 이거 20 쉴 틈이 없이 사람이 계속 오네요. 여기 엄청난 맛집은 맛집인가 봅니다. 맛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 예? 그게 뭔데요? 야, 우리 차례다. 응, 들어가 보면 알게다. 아유, 형님 같이 가요. 뭔데? 춘삼과 춘자는 어느새 금방 줄이 줄어들어 들어갈 순번이 되어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집은 규모가 제법 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왁자지껄하였습니다. 야, 이 집은 진짜로 떼돈을 벌겠습니다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또 줄은 금방금방 줄고 사람들도 후딱 먹고 가고 하루에 몇 그릇씩이나 팔려나? 아마도 수백 그릇은 팔지 않을까? 야, 대박집이구만요. 야,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 응, 어서 먹어보자고. 자, 어서 받아와. 예? 뭘 받아와요? 너 저거 안 보이냐? 사람들이 저 앞에 가서 각자 국밥 받아오고 있잖아. 안 보여? 예? 국밥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받아서 온다고요? 춘자는 뭔 소린가 하며 주변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말로 국밥을 따로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었고 다들 부엌 근처에 국밥 솥이 있는 곳으로 가서 국밥을 직접 판에 받아가지고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별꼴을 다 보겠네. 손님한테 이런 것까지 시켜요? 뭐해? 그게 여기 규칙이야. 어서 가서 받아오라고. 예. 참나. 춘자는 투덜대며 국밥솥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산더미같이 그릇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릇을 잘 받쳐서 가져갈 수 있는 판이 있었습니다. 별일이네. 이렇게 해도 장사가 잘 된다고? 얼마나 맛있길래 도대체가. 춘자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국밥 2그릇을 잘 받아가지고 춘삼이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요, 형님. 야, 뭐하냐? 이 뜨거운 국밥 너 손으로 퍼먹으려고? 예? 저 젓가락도요? 물도 떠오고 저 김치도 가져와. 그걸 다요? 그걸 다 손님이 한다고요? 응, 여긴 그런 곳이야. 어서 가져와라. 예, 형님. 춘자는 입이 삐쭉 나와서는 열심히 수저와 물을 날랐습니다. 국밥 다 식겠네, 다 식겠어. 야, 여기 반찬은 내가 가져왔다. 앉아라. 형님 뭘 그런 걸 다 하십니까? 제가 할 건데. 됐고, 어서 먹어보자고. 예. 두 사람은 드디어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벌써 식었나? 형님, 뭔 국밥이 이렇게 미지근하답니까? 응, 원래 그래.
이 국밥이 펄펄 끓는 뜨거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먹기 좋게 적당히 미지근하게 내놓는 집도 있지. 나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이게 딱 좋은데. 그렇습니까? 저는 국밥이건 찌개건 펄펄 끓는 것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그 맛으로 먹는데. 근데 뭐 맛이 막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 서서 먹을 것까지는 이 정도는 어디에도 있을 법한 국밥집인데요. 그래. 너 아주 입맛이 까다롭구나, 응? 나는 아주 맛있기만 한데. 내가 전국의 국밥집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이 정도면 아주 맛있는 편에 속하거든. 그런가요? 우리 마을 국밥집이 훨씬 맛있었거든요. 맞아. 그 집은 좀 특별히 맛있긴 했지. 하지만 이 집은 말이야, 좀 더 특별한 게 있거든. 예? 뭐가요? 김치가 더 맛있나? 이것도 그냥 김치인데. 일단 먹자, 먹어. 배고프다며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예. 춘삼과 춘자는 적당히 먹기 좋게 미지근하게 토렴된 국밥을 후루루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 집 맛있네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엄청 특별하진 않은데 자꾸만 생각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조강지처 같은, 그런 맛이군요. 야, 너 맛 표현이 아주 기깔나는구나. 응? 자, 다 먹었으면 이제 가자. 예. 뭐하냐? 그릇 치워야지. 저기 다 먹은 거 놓는데 가져다 놔. 예? 세상에. 치우는 것도 이러고 돈을 받는다고요? 참, 장사들 쉽게 하시네. 춘자는 먹은 그릇을 치우고는 춘삼에게 와서 투덜댔습니다. 도대체 얼마랍니까, 이 국밥? 이렇게 잔뜩 손님 부려먹고 얼마를 받아요? 공짜야? 왜? 뭐라고요? 공짜라고, 공짜. 그냥 가면 된다. 그게 무슨... 춘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밥 그릇을 치운 손님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뭐야? 뭐 이런 곳이 다 있어요? 세상에? 이 국밥집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곳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국밥집 한 구석에 커다란 통으로 한 선비가 가더니 돈을 집어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저 선비는 돈을 내고 가는데요? 줬다가? 그렇지. 그냥 가든 한 양을 내든 10냥을 내든 마음대로 지불하고 가는 방식이다. 보면 알다시피 대부분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국밥을 먹고 가지만 저렇게 나름 돈을 지불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 딱히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각자 마음대로 정성껏 지불하고 가는 게야. 예. 그러고 보니까 방금 저 선비도 돈을 꽤 많이 넣었는데요. 한 대냥은 돼 보이던데. 야, 너 참 눈 좋다. 그게 보여?
뭐 일종의 기부금, 그렇지.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되는 이 국밥집에 기부를 하는 것이다. 자, 우리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돈을 넣자. 춘삼은 돈통 쪽으로 가서 품에서 꽤 많은 돈을 꺼내어 집어넣었습니다. 야, 그랬군요. 그러고 보니 정말 이 국밥 먹는 사람들이 영 차림새며 행색이... 춘자는 맛있게 국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국밥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야. 내 임무가 나쁜 짓을 하는 놈들 찾아내서 벌 주는 것도 있지만 이 훌륭한 사람들 찾아내서 조정에 보고하고 상을 주게 하는 것도 있거든. 이 국밥집이 심지어 2대째 이렇게 하고 있다는구만. 그렇군요. 야, 정말 훌륭합니다. 이 집은 진짜 상을 받을 만하네요. 그야말로 착한 국밥집입니다. 근데 그 훌륭한 주인장은 어디 있는 걸까요? 도통 안 보이네요. 저기 열심히 국밥 끓이고 있는 부부가 안 보이냐? 춘삼이 가리킨 곳에는 열심히 국밥을 만들고 있는 선하게 생긴 부부가 보였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저 생긴 것만 봐도 얼굴에 나 착합니다 하고 써있네요. 그렇지? 남편도 훌륭한데 이런 어려운 일을 평생 해가는 남편 옆에서 그걸 또 도와주고 열심히 하는 저 부인도 훌륭하지 않느냐? 응? 자고로 남자는 여자를 만나려거든 저런 여자를 만나야 돼. 응. 그렇고 말고. 춘삼의 눈빛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형님, 혹시 외로우세요? 막 괜히 춥고 옆구리가 시리고 막 그러신가요? 응? 뭔 소리야? 외롭기는 추운 거야, 추운 거. 가을 되니까 이제 추운 거지. 아유, 그렇지요. 우리 형님 가을 타시는구만요. 뭐? 가을을 타? 예, 여인네들은 봄 되고 꽃 피면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남자들은 가을 돼가지고 낙엽 떨어지면 괜히 막 마음이 헛헛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안 그래도 아까 옆자리에서 국밥 먹던 처자들이 참 곱던데 쟤 어떻게 한번 말이라도 붙여볼까요? 우리도 둘, 그쪽도 둘. 아주 딱인데요. 예? 춘자가 두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춘삼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춘삼도 솔깃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야, 그랬냐? 너 참 대단하다. 그 사이에 언제 또 그걸 봤어? 제가 이래봬도 형님 조수 겸 경호 담당이지 않습니까요? 딱 오자마자 주변에 위험한 사람은 없나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연히 눈에 들어왔죠. 형님, 저기요, 저기 먹고 나오나 봅니다. 저기요. 응? 그래. 춘삼은 자기도 모르게 옷 매무새를 매만지며 헛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는데요? 이쪽으로? 어떻게 제가 말을 붙여볼까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맘이지. 예. 그럼 제 마음대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춘삼은
내심 기대를 하며 한쪽으로 비켜섰고 춘자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두 여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뭔가를 살피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이상하게 느린 걸음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왜 이렇게 느리게 와? 내가 떨려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아이 뭘 새삼스럽게 떨고 그래. 춘자야, 이래봬도 뭇 여종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던 난데 응? 떨지 마로. 일단 내 멋진 팔근육을 한번 보여주면 꼼뻑 죽겠지. 춘자는 자신의 울끈불끈한 팔근육이 드러나게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때 두 여인이 갑자기 입구 쪽을 보고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온다, 온다. 춘자는 여인들이 오는 때에 맞춰서 입구를 딱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에 한 여인이 걸어오며 품에서 뭔가를 슬쩍 꺼내다가 갑자기 앞을 막는 춘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다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응? 뭐야? 웬 학? 그 짧은 순간에 춘자는 학 한 마리가 여인의 품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춘자는 그러나 원래의 목적대로 여인들에게 느끼한 눈빛을 보내며 괜히 팔에 힘을 잔뜩 줘서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보랏빛 저고리와 분홍빛 저고리가 참으로 잘 어울리는구려. 이 추운 가을에 꽃냄새가 물씬 나길래 어디서 계절을 착각한 꽃들이 피었나 했는데 그 꽃이 다 낭자들이었소이다. 하하하하하. 네? 아이, 뭔 소리야? 하하, 나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내 형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국밥을 먹고 밖에 그 분위기 좋은 찻집이나 갈까 생각 중이었소이다. 저기 보이시는 저 멋진 선비님이 제 형님이시고 어떻습니까요? 우리 함께 찻집에 가서 그 담소나 나누면서 그때였습니다. 저기 잠시만 지나갈게요. 춘자의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한 젊은 청년이 커다란 장독을 들고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소리에 춘자가 슬쩍 옆으로 비켰는데 그대로 한 여인이 청년이 든 장독에 부딪힐 듯 하자 춘자가 팔을 쭉 뻗어서 여인을 잡아 끌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다행히 청년과 여인은 부딪히지 않았고 이 청년은 무사히 장독을 들고 국밥집 안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아유 저런 낭자 조심하시오. 이거 꽃이 상할 뻔했지 않소. 춘자의 도움 덕분에 장독과 부딪히는 것을 피한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기는 많이 고마우면 네, 차 한 잔 사실 기회를 드리겠소이다. 춘자의 말에 두 여인이 눈빛을 주고받았고 다른 여인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급히 가볼 데가 있어서 말이지요. 응? 아유, 그렇소? 이거 아쉽게 되었구만. 그럼 지금은 말고 나중에 내일은 어떻소? 내일요? 내일도 저희가 하루 종일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을 계획이라서. 아유, 그렇구만.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소? 네? 그 다음 날요? 저희가 그때는 왠지 곧불이 걸릴 것 같은데. 아유, 곧불 말이오? 저런. 그럼 따뜻한 차를 마셔야지. 차는 우리가 사겠소이다. 그럼 그때 만나면 되겠네. 저기, 제가 차를 싫어하는데요. 그럼 차 말고 맛있는 그 곶감이라도 사드리지. 이 곶불에는 잘 먹는 게 약이오. 저기, 전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소? 아니, 그럼 뭐 좋아하시오? 좋아하는 걸로 사드리겠소이다. 저 좋아하는 게 딱히 없는데. 저런. 그럼 우리 함께 과연 어떤 게 좋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춘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춘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야, 너 그만하고 일로 와. 예? 하지만 형님, 거의 다 됐는데요. 그때 두 여인이 황급히 국밥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한번 힐끗 뒤를 돌아보고는 춘자를 보고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뭐라고 말을 하는데 춘삼은 왠지 그 말이 바로 옆에서 욕을 듣는 것처럼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야 인서가 뭐하냐? 응? 거절을 몇 번을 해야 알아먹는 거야? 예? 거절이라니요. 제가 거의 다 꼬셨는데요. 꼬시긴 뭘. 정신 차려라 이놈아. 가자 어서. 참, 다 됐는데. 춘삼은 한심한 듯 춘자를 끌고 국밥집을 나왔고 춘자는 궁시렁대며 아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삼은 눈치 없는 춘자를 한참을 혼을 내고 적당히 묵을 만한 주막을 찾아 방을 잡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을을 돌아다니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다가 점심때가 한참 지나 배가 고파지자 춘자가 춘삼에게 말했습니다. 저 형님, 아침도 못 먹고 계속 돌아다녔더니 배에서 아주 요동을 치는데요. 그래.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형님, 어제 국밥 말입니다요. 자꾸 생각나는데 오늘도 가서 먹으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거기로 가려고 그랬다. 어제 돈도 내가 많이 내놓았으니까 오늘은 가서 공짜로 한번 먹어보자. 야, 좋습니다요. 세상에, 더 맛있겠는데요. 가자. 춘삼과 춘자는 어제의 맛있는 국밥을 또 먹을 생각에 발걸음도 가볍게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고 국밥집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어라? 국밥집이 닫혀 있는데요? 쉬는 날인가? 뭐라고? 그럴 리가. 저 국밥집은 연중 무휴라고 그랬는데. 야, 저 가서 사람들이 뭔 얘기하나 들어봐라. 예? 예. 춘자가 국밥집 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더니 춘삼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요. 응? 뭔 큰일? 저 국밥집에 큰일이 났답니다. 글쎄, 이 국밥집 아들이 오늘 김치를 들고 들어오다가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혔는데 그 김치 국물이 쏟아져가지고 부딪힌 사람이 가지고 있던 1000냥이 넘는 그림이 그냥
홀딱 김치 국물에 다 망가졌답니다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국밥집 주인 부부랑 아들이랑 관아에 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이 닫힌 거랍니다요. 뭐라고? 아이 뭔 그런... 세상에 재수가 온 붙었네요. 참, 착한 사람들한테 복이 와야지. 어째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긴답니까요? 이런 경우엔 어찌 되는 건가요? 그 그림값을 사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그림값을 물어줘야겠지. 1000냥짜리 그림이면 어느 정도여도 돈이 꽤 될 텐데. 그러게 말이다. 거기다 이 국밥집 주인 내외가 돈 벌라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큰 돈은 없을 것인데. 거참.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어딜? 관아에요. 형님이 가셔서 좀 도와줘야... 뭔 소리야. 내가 잘못한 사또를 벌 주는 것은 해도 사또가 마을의 일을 처리하는데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안 돼. 이것도 사또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지만... 됐다. 일단 다른 집 가서 밥부터 먹자.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는 줘보자. 거참 착한 사람들이 안 되었구만. 아, 예. 춘삼과 춘자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밥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을 잡아놓은 주막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주막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모두가 국밥집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국밥집은 이제 문 닫겠지? 그럼 1000냥 보상하려면 별 수가 있겠나? 거길 팔아도 못 갚을걸? 에라이, 그 집 국밥이 참 맛있었는데. 아예 어딜 가서 그런 국밥을 공짜로 먹어.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한테 어째 그런 일이 생긴다냐? 우리야 다른 집 가서 먹으면 되는데 마을의 그 집에서 하루 한 끼 해결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은 이제 어쩐다냐? 참, 관아에서도 상을 주지 못할 망정 판결을 뭐 그딴 식으로 내? 응? 내가 사또면 그냥 용서해줘. 땅땅. 사람들의 말을 들은 춘삼은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뭐라? 1000냥을 다 배상해? 야, 춘자야. 아까 그 그림 값이 1000냥이라고 했지? 아, 예. 근데 그 1000냥을 다 배상하라고 했다는 거야? 사람들 말이 그렇다는데요. 사또가 그리 판결을 내린 모양입니다요. 참나.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당연히 배상은 해야겠지만 1000냥을 다 배상하라니. 아무래도 김치 국물을 쏟아가지고 그림을 망쳤으니까 원인이 그 국밥집 아들이 주의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 귀한 그림을 국밥집에 들고 들어가서 식사를 한 것부터가 일단 부주의 아니냐. 보통 네가 1000냥짜리 그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 그걸 가지고 국밥집에 가겠냐? 그쵸. 그건 좀... 그리고 가더라도 그 그림을 가지고 다닐 거면 어떻게 하겠냐? 와, 어디 통에다가 잘 넣어서 절대로 상하지 않게 오라? 그렇네. 그 김치 국물이 그림에 왜 묻었지? 그냥 그 째로 품에 가지고 다녔단 말이지. 그 귀한 그림을. 왜?
말이 됩니까요? 아니, 어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000냥씩이나 되는 걸. 야, 이거 이상하다. 예? 아무래도 판결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일단 그 국밥집 주인집을 찾아가 보자. 아,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요. 진즉에 알아놨죠. 잘했다. 역시 우리 춘자야. 춘자는 춘삼을 국밥집 주인이 사는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밥집의 주인이 사는 집 치고는 참으로 허름하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 계십니까요? 집주인 계십니까? 춘자의 외침에 집 문이 열리고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전날 춘자가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질 때 장독을 들고 국밥집에 들어왔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사건 때문인지 무척이나 어두웠습니다. 어쩐 일이신지요? 그게 우리는 지나가는 객입니다만 잠시... 춘자가 뭐라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춘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암행어사요. 자. 춘삼은 대뜸 마패를 청년의 얼굴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청년이 힘없이 서 있다가 마패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대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니 어사님, 암행어사님께서 저희 집에는 왜? 오늘 사건 때문이요.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소이다. 아유, 들어오시지요. 청년은 일어나서 춘삼과 춘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암행어사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리니 방에서 국밥집 주인 내외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암행어사님께서 오셨다고요?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왜? 반갑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소이다. 안에 들어가도 되겠소? 춘삼의 물음에 국밥집 주인이 두 사람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대강 내용은 들어 알고 있소이다. 1000냥의 그림값을 모두 배상을 하라고 사또가 판결한 게 사실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여인들을 미처 보지를 못해서 그만. 국밥집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울먹거렸습니다. 여인들이었소? 그 그림을 가지고 국밥집에 온 것이? 예, 그렇습니다. 여인 둘이서 국밥을 나가는 길이었죠. 우리 아들은 매일 하던 대로 김치를 공짜로 나눠주시는 반찬집에서 김치를 장독에 받아가지고 가게로 들어오는 길이었지요. 그러다가 그 여인들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김치가 장독에서 쏟아졌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비싼 그림이 여인들이라. 그 여인들은 뭐 하는 여인들이요? 그게 기생들이라고 합니다. 마을에는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오걸루라는 기생집 기생들이라는데. 기생들? 오걸루의 기생들이라? 그때 국밥집 아들이 춘자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어제도 가게에 계셨었죠? 응? 그렇소이다. 어제도 그 여인들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어사님 조수분께서
도와주셨었지요. 그 여인들입니다. 그러자 춘삼이 놀라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잠깐만. 어제 그 여인들? 그 보라색 저고리랑 분홍색 저고리? 예, 맞습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도 국밥을 먹으러 와가지고는. 그러자 춘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제 분명히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 밖으로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얘라 이놈아, 너 그걸 그대로 믿냐? 예?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싫어요. 저리 가. 뭐 이런 뜻인 게지. 예? 아니 그게 왜요? 아유 머리야. 됐고. 하여간 근데 하필이면 어제 부딪힐 뻔했던 그 여인들이 오늘 또 자네와 부딪혔다. 예. 장독이 좀 커서 아래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인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정말 아예 안 보였습니다. 근데 그 기생이 1000냥짜리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렇구만. 사또가 기생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치를 엎은 것이 제 아들이니까 제 아들 잘못이라고. 뭐 다른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판결이 후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나? 뭐 어떤 그림이길래 그림이 1000냥이나 한다는가? 예, 무학 팔곡병이라고. 강홍도? 예, 엄청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응? 강홍도 무학 팔곡병. 야, 그럼 그 1000냥이 넘는 것이 당연하긴 한데, 헌데 어찌 그런 귀한 그림의 기생이. 큰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게 자리를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 몫이 좋은 자리니까 돈을 1000냥을 마련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몇 년 전부터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그 공짜로 국밥을 주는 가게 자리를 팔겠다는 말이요? 예, 정말 억만금을 준다고 팔라고 해도 끝까지 팔지 않겠다 버텼는데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팔아야겠습니다. 국밥집 주인의 깊은 한숨에 그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다, 아들아. 참으로 다행인 것이다. 그나마도 너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가게 덕분에 그 배상금 1000냥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니 조상님 덕이지. 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춘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그 가게 자리를 살 사람이 있긴 있는 겁니까? 돈 1000냥이 어디 누가 키우는 멍멍이 이름도 아니고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예, 최진사라고 이웃마을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저에게 가게 자리를 팔라고 해왔죠. 이 근방에 당장 돈 1000냥이나 주고 땅을 사들일 수 있는 사람은 최진사뿐이죠. 그러니까 그 최진사란 사람이 전부터 가게 자리를
자신에게 팔라고 했단 말이오? 예, 얼마 전에도 한번 찾아오긴 했었죠. 헌데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최 진사의 마음이 안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얼마나 쳐줄지. 최 진사가 천냥에 사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데. 국밥집 주인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또한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춘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만. 알겠소.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더 알아보겠소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춘삼과 춘자는 국밥집 가족들과 잠시 몇 마디를 더 나눈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따라 나오며 인사를 했고 춘삼은 그들에게 야맹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해 줄 것을 계속 부탁하고 춘자와 집을 떠나왔습니다. 형님? 강홍도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까요? 그 사람 그림이 그렇게 비싸요? 응, 그렇지. 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고 칭송받는 화가였으니까. 무학 팔국병이라. 그럼 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도 주워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좀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은 학이 몇 마리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런 귀한 그림을 어찌 기생들이. 그때 춘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학? 응? 야, 너 왜 학학대냐? 어디 아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제요, 어제. 제가 그 여인, 그 기생들이랑 대화를 하려고 다가갔을 때 말입니다. 그 기생 중에 그 분홍색 저고리 입은 기생 품에서 학이 한 마리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에? 너 뭔 소리야? 학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학이 아니고요. 잠깐만. 학 그림? 예, 그렇죠. 그림인 것이죠. 학 그림. 잠깐. 그럼 어제도 그 기생들이 그림을 가지고 국밥집을 왔었다는 게야? 예. 그림 그거 참 어지간히 귀한가 봅니다요. 그걸 그렇게 계속 품에 지니고 다니니 참나. 근데 그 학이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게 그러면 그걸 그때 슬쩍 꺼냈다가 집어넣은 게지. 네가 앞을 막았었으니까. 그럼 설마 그 기생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건가요? 이거 수상한데? 춘자야, 당장 그 기생들을 찾아가야겠다. 예. 마을 기생집은 저기 저 큰 나무 옆에 있는 오걸루, 거기 하나뿐입니다요. 야, 너 언제 그건 또 알아놨냐? 아유. 좌우단간 어서 가자. 분명히 뭔가 있다. 뭔가 있어. 춘삼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춘자가 가리킨 큰 나무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춘자 또한 황급히 그런 춘삼의 뒤를 쫓았습니다. 춘삼은 기생집 앞에서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생들이
네 얼굴은 가까이서 봐서 기억을 할 게야. 일단 너는 밖에 있다가 내가 부르면 들어오거라. 예? 아이, 형님. 혹시 형님만 재밌으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에? 야, 너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 재미 보려고 왔어? 아유, 아니요. 알겠습니다요. 그럼 빨리 불러주세요. 저도 기생집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나 좀. 얘라이, 너 잔말 말고 여기서 딱 기다려라, 응? 예. 그렇게 춘자를 두고 기생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춘삼은 어제 기생들의 인상착의를 떠올리며 그녀들을 불러달라 청을 하였고 방을 하나 잡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제 만났던 문제의 그 기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매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매라 합니다. 홍매와 청매라. 반갑구만. 어서들 오게. 오늘 아주 제대로 놀아보자고. 후후,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 멋져라. 춘삼은 홍매와 청매 두 기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잠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무르익자 춘삼이 은근슬쩍 그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그런데 내가 요즘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헌데 듣기로 두 사람이 엄청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네? 그림이요? 아, 왜 그래?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만. 무려 1000냥짜리 그림이라고. 아, 벌써 그 사건이 소문이 났군요. 하긴. 그런 귀한 그림을 망쳐서 어쩌나. 아유, 얼마나 아까울꼬.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도 배상을 받게 되었으니 괜찮아요. 맞아요. 다행이죠. 그 그림이 강홍도의 무학 팔곡병이라지? 네, 맞아요. 이야, 1000냥짜리면, 이야, 기생하면서 그런 그림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값비싼 그림을 가지고 있었나? 그 그림은 내로라 하는 부자들도 얻기가 힘든데 말이야. 네? 그야 바로 전날 밤에 기루 손님 중에 어떤 분이 그림을 두고 가셨었어요. 그래서 국밥 먹고 전달을 하려고 가려다가 그 사고가 났지 뭐예요? 청매가 말하자 홍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호호. 그러자 춘삼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하, 그래. 그 전날 밤에 기루 손님이 어떤 손님? 춘삼이 캐묻자 홍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그 그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고 때문에 심란했었는데 자꾸 그 얘기하시면 저희 나갈래요. 맞아요. 그만 얘기해요.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러자 춘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응? 아무래도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춘삼이 그렇게 말하며 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꺼내 툭
두 기생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홍매와 청매가 그 마패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마패? 아이고, 암행어사님이세요? 세상에. 춘삼은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야, 춘자야! 춘자야! 이리 오너라! 예, 형님. 춘삼의 부름에 춘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생집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춘삼 앞에 왔습니다. 왔습니다요. 그래. 자, 너희 둘. 여기 내 조수인 춘자를 기억하지? 응? 홍매와 청매가 춘삼의 말에 춘자를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또 봅니다. 이 꽃 같은 두 분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참으로 좋습니다. 야, 춘자야. 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그날 네가 뭘 봤다고? 예, 핫그림이요, 핫그림. 저기 분홍 저고리, 저 기생이 품에서 학이 그려진 그림을 꺼냈다가 제가 앞에 딱 막으니까 바로 집어 넣었어요. 어허, 그래? 이봐, 이래도 바른 대로 말 안 해? 핫그림 전날 밤에 손님이 두고 갔었다며. 응? 근데 전전날 국밥집에서도 품에 가지고 있었네. 내가 다 알고 왔다 이거야. 너희들 암행어사인 내가 사건 조사하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 이 공무집행 방해야. 그리고 내가 쑥 틀리면 다른 죄도 더 추가할 수 있어. 알겠어? 예. 그럼요. 자,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바른 대로 말해야 할 거야. 그 그림과 국밥집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말해. 그러자 홍매가 덜덜 떨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켜? 뭘 시켜? 국밥을 시켰나? 야, 이놈아. 뭘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그림을 사다가 품에 집어넣고 국밥집 아들이 김치떡을 가지고 오는 그때에 맞춰서 부딪혀서 그림을 망치라고 그렇게 해주면 그 국밥집 자리에다가 새로 기생집을 만들어서 저희 둘이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정말로. 아하, 그랬구만. 그러니까 그 국밥집 자리를 빼앗아서 거기에 기생집을 만들 생각이었구만. 그럼 그걸 시킨 사람은 이웃마을 사는 최진사 놈이렸다. 아니, 그걸 어찌 아셨죠? 좋아. 딱 걸렸어, 이것들. 야, 춘자야, 가자. 최진사 그놈 잡으러. 저 둘도 데리고 오고. 예, 형님. 자, 너희들도 따라와. 예? 저희들도요? 그래. 지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최진사 앞에서 하면 돼. 알겠어? 그럼 우리 어사님께서 그 사건 해결에 협조한 것을 나중에 다 더하기 빼기 잘 해주실 거야. 아유,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그럼 더 말할 게 있는데요. 응? 뭔데? 그 그림 말입니다. 그림? 무학 팔국병? 예, 무학, 그 핫그림이요.
그거 1,000냥짜리가 아니라 1냥짜리 가짜예요. 응? 뭐? 아니 뭐라고? 심지어 그게 가짜야? 예, 그렇습니다. 와, 이럴 수가. 정확하게 딱 1냥 주고 산 거랍니다. 옆마을 가짜 그림 파는 상인한테요. 이것도 더하기 빼기 잘 해주시는 거죠? 참나. 그래. 그 더하기 빼기 잘 해주마. 너 잘 말했다. 어서 최진사 잡으러 가자. 그렇게 춘삼과 춘자는 밝혀진 사실들에 어이없어하며 바로 이웃마을 최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주인 계신가? 집주인! 춘삼이 최진사 집 대문 앞에서 집주인을 부르니 춘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그냥 들어가시죠. 못된 놈들 대문은 부숴줘야 제맛이죠. 예라이? 춘자는 대문을 발로 뻥 걷어찼고 최진사 집의 대문 빗장이 퍽 하고 부러지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야, 너 진짜 힘 좋구나. 뭐 이 정도로요. 저 안으로 들어가시죠. 춘삼과 춘자가 들어가니 웬걸 최진사의 집 마당에는 한바탕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000냥짜리 그림 사건을 판결한 사또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야. 사또도 마침 여기 있었네. 그래. 내가 니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진즉에 알았다. 최진사는 갑자기 들이닥친 춘삼과 춘자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뭐야 이것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느냐? 응? 하인들은 뭘 하냐? 저놈들을 꿇어 앉혀라. 감히 사또께서도 계신데 말이야. 최진사의 말에 하인들이 달려들자 춘자가 큰 주먹을 휘휘 휘두르며 하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곧 춘삼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허사 출두야! 춘삼이 든 마패를 본 사또와 최진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뭔 날벼락이야 이게... 아이고... 춘삼은 당황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상석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네 이놈 최진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착하게 장사하는 가게를 빼앗고 거기다 기생집을 만들 생각을 해? 그리고 사또, 너는 따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딱 걸렸구만. 그 그림 사건 국밥집 아들의 잘못으로 하는 대신에 뭘 얼마나 맛있게 받아 드셨나? 응? 아니, 오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진사가 발뺌을 하려 하자 춘삼이 비식 실소를 머금고는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두 기생을 데리고 들어와라, 춘자야. 예, 오사님. 곧 춘자가 청매와 홍매 두 기생을 데리고 들어왔고 춘삼은 두 기생에게 다시 한번 진술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최진사와 사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춘삼은 바로 최진사와 사또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할을 접수하여 포졸들을 시켜 최진사 집과 사또의 집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진사가 사또에게 금괴를 건넨 내역이 적힌 장부가 발견되었고 사또의 집에서도 바로 그 금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춘삼은 국밥집 주인 내외와 그 아들, 그리고 최진사와 기생들, 사또까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1000냥짜리 그림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자, 다들 듣거라. 최진사, 너는 착한 국밥집의 좋은 자리를 기생집으로 만들어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청매와 홍매 두 기생들을 사주해서 가짜 그림을 사게 했다. 그리고 그 그림으로 국밥집 아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했어. 또한 마을 사또에게 그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밥집 아들에게 1000냥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게끔 뇌물로 청탁까지 하였다.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청매와 홍매. 너희 둘은 이 사기 사건에 가담하여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 그 죄가 괘씸하나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진술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해서 곤장 30대와 함께 노역형 5년에 처한다. 아이고, 예. 왜 그랬을까? 그냥 살던 대로 살걸. 청매와 홍매 두 기생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사또, 너는 청탁을 받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우선 곤장 30대를 맞고 조정에 그 죄를 보고해서 파직할 것이야. 안 돼. 내가 파직이라니. 사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진사, 네 놈은 이 그림 사기 사건의 주범이자 계획자로서 그 죄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곤장 50대를 맞고 30년의 노역형에 처한다. 으악, 아이, 호사님, 곤장 50대라니요. 맞다가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또한 이 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밥집 가족들에게는 100냥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야. 아이고. 최진사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끝나자 최진사와 두 기생 그리고 사또는 곤장을 맞으러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에 와 있던 국밥집 내외와 아들이 감격에 겨워하며 춘삼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사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 가게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춘삼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선하게, 착하게 남을 도우며 장사를 해오셨기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도 여러분의 국밥집에 대해 보고를 하고 큰 상을 내리라 청을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음 변치 마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밥집 주인 내외와 아들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착한 국밥집을 살려낸 춘삼과 춘자는 남은 일들을
마저 잘 처리한 뒤에 뿌듯한 마음으로 마을을 나섰습니다. 야, 형님, 정말 뿌듯합니다. 형님을 따라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그 묘한 매력이 있어. 나도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지금도 그렇고 말이야. 아이, 그나저나 춘자야, 이번 사건 해결하는데 네 공이 아주 크다. 응? 예? 제가요? 그래, 너의 그 좋은 눈썰미 말이야. 그 홍매인지 하는 기생이 그림을 꺼냈다가 집어넣는 사이에 그 그림을 네가 봤었기에 그 기생들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난 게야. 그때부터 일이 아주 쉽게 풀렸지. 야, 아주 잘했다. 응? 야, 아주 칭찬해. 아이 참, 아이 쑥스럽네요.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형님. 그래.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예. 아이, 그럼 다음 마을로도 가보실까요? 그래, 가자. 그렇게 또 한 가지 사건을 무사히 해결한 춘삼과 춘자는 뿌듯한 표정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걸으며 다음 마을로 향했습니다.